외국 칼럼 내용은 군산복합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기산업기업은 하나의 측면에 불과합니다. 정부 뒤를 조종하는 디스테이트 또는 카발리스트라고도 합니다. 카자리안 하자르게가 오늘날 미국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고 언론, 미디어, 영화, 할리우드, 기술기업, 학계, 에너지, 석유, 곡물, 기술, 의학, 공학, 정치와 기관, 금융과 경제 모든 것을 전반적인 부분과 미국 중앙은행 연준까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카발 마피아들은 비선 실세들로 국수주의자들이고 범죄 조직 카르텔입니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없으며 미국을 이용 가치로 생각합니다. 궁극에는 세계 지배를 목적합니다. 많은 기관들이 양심을 바탕으로 이런 디스테이트 앞잡이 노릇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한편으로 미국 부동산과 막대한 세금, 개인이 지불해야 할 세금 중 42%이며 부양가족에 따라 38%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물가, 집세, 경제, 상황, 이 모든 게 세금 폭탄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싸게 방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게 세금 자체가 비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제껏 중동 국가에 주둔하면서 전쟁 자금이나 지불한 비용이 사경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군산복합체에서 이 카발들이 정부를 꼭두각시 조종하듯 전쟁을 부추기고 재고 화약들을 소비하고 새로운 군수품들을 생산하고 막대한 전쟁 자금을 지출하고 또 국민의 혈세 엄청난 세금 폭탄을 통해서 옥죄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병원비 또한 엄청난 폭탄입니다. 지난 세금 때문에 집세가 올라서 800만 명이 노숙자로 내몰릴 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미국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반세기 이상 병들었습니다. 미국 정부 수뇌부 뇌에 감염된 기생충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링컨이 말한 것처럼 금권 화폐 권력은 평화 시에 국가를 잡아먹으려 하고 역경의 시기에는 반역을 꾀한다. 그것은 군주제보다 더 포악하고 독재보다 더 거만하며 관료제보다 더 이기적이다. 나는 가까운 미래에 나를 무력하게 하고 내 조국의 위험 앞에 떨게 하는 위기가 닥쳐올 것을 알고 있다. 기업이 왕좌를 차지했다. 타락의 시대가 뒤따를 것이고 재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공화국이 파괴될 때까지 금권은 대중에게 피해를 끼치며 그 권세를 확장할 것이다. 정부가 금융업체와 기업들의 손아귀에 넘어갈 때 민주주의 끝장과 미국 혁명이 패배가 일어날 것이다. 토머스 제퍼슨. 로컬 뷰 파워 엘리트가 진정한 딥스테이트입니다. 칼럼에서 오늘날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군사비를 더 많이 지출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오후 1시 25분. 지난 200년 동안 제국에서 현대 민족국가로 전환하는 동안 중앙정부는 소수의 인구에 의해 부당하게 통제되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저자들은 대부분의 국가의 상류층이 선거를 구매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규모 정부 관료가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진정한 권력자라고 믿습니다. 물론 국가 권력 구조를 기술할 때 부자의 권력과 국가의 권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50년대 미국 사회학자 C. 라이트 밀스 씨. 라이트 밀즈는 파워 엘리트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밀스에게 있어 국가를 집합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군대, 기업, 행정부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밀즈는 이 세 그룹의 구성원이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순환하는 구성원을 포함하여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매우 합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딕 체니를 생각해 보세요. 체니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 국방장관을 지낸 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 최대 군수업체 중 하나인 헬리버턴 컴퍼니의 회장 겸 CEO를 역임했습니다. 헬리버턴에서 근무한 후 딕 체이니는 2009년부터 미국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헬리버턴은 미군으로부터 80억 달러 이상의 방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파워 엘리트가 존재하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위험은 국가를 조종하여 지구 전역에 걸친 끝없는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 무기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미국 국민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공모를 통해 발생합니다. 1961년 1월 17일 화요일 전직 5성 장군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고별 연설에서 자신이 군산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우리는 군산복합체가 추구하든 원하지 않든 부당한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된 권력이 비참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존재하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말은 매우 예언적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군사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인터내셔널 인스터투트 포 스트러티직 스터디즈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은 국방비로 7,38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중국은 같은 해 국방예산 1,930억 달러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국방예산 규모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13개 국방예산과 비교하면 훨씬 더 거대해 보인다. 2021년에 이들 13개국은 국방비로 총 7,29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미국 단독 국방 예산보다 90억 달러 적은 금액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 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더 나은 자금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외교협의회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에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466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돈이지만 2022년 미국 국방예산 7,820억 달러의 6%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에서의 우리 지출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우리의 전반적인 군사비 지출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딥스테이트 디프 스테이트에 대한 수사가 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료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것에 반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음모론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1월 10일 연방정부 무기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같은 날 곧 지명될 위원회 위원인 된 비숍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딥스테이트 더 디프 스테이트가 통보 중입니다. 미국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관료에게 우리는 미국 국민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숍 의원과 다른 음모론자들은 당파적인 정치적 허구에서 벗어나 군산복합체의 현실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깊은 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가 깊지도 숨겨지지도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파워 엘리트는 딥스테이트이다. 미네소타주 메이플 그로브 출신의 데이브 버거는 은퇴한 사회학 교수이자 프리랜서 작가이자 작가이며 누드 트리뷴 어피니언 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